새벽 2시 또 화장실에 가시느라 잠에서 깨셨나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시죠? 어젯밤도 서너 번은 일어나셨을 텐데 오늘 낮엔 또 얼마나 피곤하실지 저도 그 고통 너무나 잘 압니다. 안녕하세요. 4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의 밤잠을 되찾아드린 비뇨기과 전문의 정민수입니다. 얼마 전 40년 지기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자네는 좋겠다. 나는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미치겠네. 하더군요. 알고 보니 매일 밤 서너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는데 아내와 침실도 따로 쓰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알려줬더니 지금은 밤새 한 번도 안 깬다며 고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야간에 화장실 가는 괴로움 싹 사라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5분 만에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비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것만 따라 하셔도 오늘 밤부터 확실히 달라지실 겁니다. 이 채널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용적인 정보를 다룹니다. 유용한 건강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밤에 화장실 횟수를 줄이기 위한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먼저 야간뇨가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밤에 잠자다가 소변 때문에 한 번 이상 깨는 걸 야간뇨라고 합니다. 나는 한 번만 가는데 하시는 분들 안심하세요. 한 번 정도는 정상입니다. 하지만 2번, 3번, 4번 이렇게 늘어나면 문제가 됩니다. 제가 45년 동안 진료하면서 통계를 내봤더니 충격적이었습니다. 40대는 10명 중 4명, 50대는 10명 중 5명, 60대는 10명 중 6명이 야간뇨로 고생하고 있더군요. 나이 들수록 더 심해집니다. 70대가 되면 거의 8명은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뭐 화장실 갔다가 다시 자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야간뇨를 그냥 놔두면 정말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68세 김영수 씨는 택시기사인데 밤에 4~5번씩 화장실 가느라 제대로 못 주무셨대요. 어느 날 손님 태우고 가다가 신호 대기 중에 깜빡 졸았답니다. 다행히 사고는 안 났지만 놀란 손님이 기사님 괜찮으세요? 하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셨대요. 그날로 바로 저한테 오셨죠. 또 65세 박순자 씨는 밤마다 서너 번씩 깨니까 점점 우울해지셨대요.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살까요? 남편도 저 때문에 잠을 못 자고. 하시면서 눈물까지 보이셨습니다. 실제로 야간뇨가 있으면 우울증 위험이 2.3배나 높아집니다. 그리고 정말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72세 이정희 씨는 새벽에 화장실 가려다 침실 문턱에 걸려 넘어지셨어요. 무릎이 시퍼렇게 멍들고 허리를 삐끗해서 한 달 동안 병원 다니셨습니다. 선생님,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밤에는 정신이 몽롱해서. 하시더군요. 그럼 도대체 왜 나이 들면 밤에 자꾸 화장실에 가게 될까요?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항이뇨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밤에는 소변을 조금만 만들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나이 들면 이게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방광이 늙어서입니다. 젊을 때는 방광이 탱탱해서 소변을 많이 담을 수 있었는데 나이 들면 힘이 없어져서 조금만 차도 화장실 가고 싶어집니다. 고무풍선이 오래되면 잘 안 늘어나는 것처럼요. 남자분들은 전립선이 커지는 게 문제입니다. 전립선이 커지면서 방광을 누르니까 자꾸 화장실 가고 싶어지는 거죠. 꽉 낀 반지가 손가락을 조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자분들은 골반 근육이 약해지고 방광이 예민해집니다. 또 하나, 저녁에 다리가 붓는 분들 계시죠? 73세 한상태 씨가 그런 경우였는데 낮에 부었던 다리가 밤에 누우면 그 물이 다시 몸으로 돌아가면서 소변으로 나오는 겁니다. 발목이 부으신 분들, 야간뇨가 더 심하실 겁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확 줄이는 방법 5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저녁 7시 이후에는 되도록 물을 마시지 마세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건강에 좋은데 마시지 말라고요? 하시는 분들 잠깐만요. 물을 안 마시라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조절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물 6, 8잔은 꼭 드셔야 합니다. 다만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대부분 마시고 저녁엔 줄이라는 거죠. 왜 7시가 기준일까요? 우리가 저녁에 마신 물은 2~3시간 후에 소변으로 나옵니다. 9시에 물 한 컵 마시면 11시, 12시에 화장실 가게 되는 거예요. 특히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아예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에 차를 즐기시죠? 녹차, 홍차, 옥수수차 같은 것들요. 그런데 이런 차들도 결국 물이에요. 특히 녹차나 홍차는 카페인까지 있어서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듭니다. 따뜻한 물을 아주 조금만 드시는 게 낫습니다. 술은 최악입니다. 맥주 한 캔이면 화장실을 서너 번은 가게 됩니다. 술을 마시면 우리 몸이 소변을 적게 만들려고 하는 기능이 망가져요. 게다가 술 마시면 안주도 먹고 물도 더 마시게 되죠? 저녁 술자리는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일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과일입니다. 70세 최영호 씨가 선생님, 저는 물도 안 마시는데 왜 화장실을 갈까요? 하시길래 자세히 물어봤더니 저녁마다 수박을 드시더라고요. 수박, 참외, 배, 귤 같은 과일은 거의 물이에요. 과일은 낮에 드세요. 국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 국물 있는 음식 드시면 안 돼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드실 때 국물은 남기세요. 아깝잖아요 하시겠지만 밤에 푹 자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방법, 이건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다리 올리기예요. 많은 분들이 저녁에 다리가 붓죠?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바로 물이 다리에 고여 있는 겁니다. 낮에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물이 다리로 내려가서 붓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에 있던 물이 다시 몸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게 소변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자다가 화장실 가게 되는 거죠.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 미리 다리를 올려서 물을 빼는 겁니다. 소파에 편하게 누워서 다리를 45도 정도로 올리세요. 벽에 기대도 좋고 쿠션 3~4개를 쌓아서 그 위에 올려도 됩니다. 이때 무릎은 살짝 구부려야 편해요. 20분에서 30분만 다리를 올리고 있으면 됩니다. TV 보면서 하셔도 좋고 라디오 들으면서 하셔도 좋아요. 다리에 있던 물이 빠지면서 저녁에 소변이 덜 만들어집니다. 74세 김태호 씨는 이 방법으로 매일 3번 가던 화장실을 1번으로 줄였다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다리 올릴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높이 올리면 오히려 불편하니까 45도 정도가 좋고요. 발목을 이리저리 돌려주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는 천천히 일어나세요.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세 번째 방법은 잠들기 전 화장실 가는 방법입니다. 그거야 당연히 가죠 하시겠지만 제대로 가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먼저 잠들기 30분 전에 한번 가세요. 그냥 대충 보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방광을 비우세요. 특히 남자분들은 서서 본 다음에 잠깐 기다렸다가 앉아서 한 번 더 보세요. 왜냐하면 나이 들면 방광이 한 번에 다 비워지지 않거든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변기에 앉아서 상체를 앞으로 살짝 기울이면 방광이 더 잘 비워집니다. 그리고 일어서려다가 다시 한번 힘을 줘보세요.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충분히 비우고 자면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침실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침대에서 휴대폰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부터 절대 하지 마세요. 휴대폰이나 TV에서 나오는 파란빛이 우리 뇌를 깨웁니다. 뇌가 아직 낮이구나 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깊은 잠을 못 자고 얕은 잠만 자게 됩니다.
얕게 자면 방광에서 오는 신호를 더 잘 느끼게 돼요. 침실은 어둡게 하세요. 작은 불빛도 수면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온도는 약간 서늘하게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좋아요. 너무 따뜻하면 자다가 자주 깨거든요. 침대는 오직 잠만 자는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우리 몸이 침대에 누우면 자동으로 잠들 준비를 합니다. 5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방법입니다. 바로 5분 참기예요. 새벽에 눈이 떠졌어요.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5분만 참아보세요. 선생님, 참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시는 분들 안심하세요. 정말 급하면 못 참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 시간에는 화장실 가는 시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5분 참는 동안 이렇게 해보세요. 심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나는 아침까지 푹 잘 수 있다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세요. 내일 뭐 먹을까? 손주 얼굴도 떠올려 보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이 사라집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일주일만 연습하면 정말 신기하게 다시 잠들 수 있어요. 이 5가지 방법을 다 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낮 시간 생활 습관입니다. 낮에는 물을 충분히 드세요. 물을 적게 마시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낮에는 많이 마셔야 해요. 오전, 오후에 물을 충분히 마시면 저녁에 목이 덜 마릅니다. 하루 6, 8잔 정도는 드셔야 해요. 단 오후 3시까지만요. 운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녁 운동은 피하세요. 운동하면 목이 마르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되거든요.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산책하시는 게 좋습니다. 짠 음식도 조심하세요. 짜게 먹으면 밤에 목이 마릅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싱겁게 드세요. 김치, 젓갈, 라면 같은 건 점심까지만 드시고요. 그런데 이런 방법을 다 써도 좋아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땐 망설이지 말고 병원에 가야 해요. 첫째, 밤에 2회 이상 화장실 가는 날이 일주일에 3일 이상이면 병원에 가세요.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둘째, 낮에도 자주 화장실 가시는 분들, 한두 시간마다 가야 한다면 방광이나 전립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소변 볼 때 힘을 줘야 하거나 다 본 것 같지 않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셋째, 손이나 발, 얼굴이 붓기 시작하면 바로 병원 가세요. 특히 아침에 눈 주위가 부어 있다면 신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먼저 배뇨 일기를 쓰라고 합니다. 3일 동안 언제, 얼마나 소변을 봤는지 적는 거예요. 귀찮아도 꼭 써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소변 검사, 피 검사, 초음파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습니다. 병원 가면 의사가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하지 않을까요?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의사도 있지만 요즘은 야간뇨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주는 의사를 찾으세요. 병원에서는 먼저 정확한 원인을 찾습니다. 전립선 문제인지, 방광 문제인지, 호르몬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병 때문인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항이뇨 호르몬이 부족한 분들은 자기 전에 먹는 약 하나로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 약은 밤에만 소변을 적게 만들어주는 약입니다. 전립선이 큰 남자분들은 전립선 약을 먹으면 소변 줄기도 좋아지고 야간뇨도 줄어듭니다. 과민성 방광이 있는 분들은 방광을 안정시키는 약이 있어요. 방광이 예민해서 조금만 차도 화장실 가고 싶은 분들한테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약 먹고 일주일이면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약을 평생 먹어야 하나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서 약을 먹으면 점점 약을 줄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몇 달 후에 약을 끊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야간뇨 극복 5가지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적어 두시고 냉장고에 붙여 놓으세요. 첫째, 저녁 7시 이후 수분 섭취 금지. 물, 차, 술, 과일, 국물 다 조심하세요. 목마르면 입만 살짝 적시는 정도로만요. 둘째, 잠자기 2시간 전 다리 올리기. 소파나 침대에서 다리를 45도로 올리고 20분에서 30분 쉬세요. TV 보면서 해도 됩니다. 셋째, 잠들기 직전 화장실 가기. 급하게 보지 말고 2, 3분 충분히 시간을 갖고 방광을 완전히 비우세요. 넷째, 침대는 오직 잠자는 곳. 휴대폰, TV, 책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다섯째, 새벽에 깨도 5분 참기. 정말 급한 게 아니면 다시 잠들 수 있습니다. 심호흡하면서 다른 생각하세요. 이 방법들을 실천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입니다. 첫날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녁에 목마른데 물 한 모금 마셨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다리 올리기 깜빡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몸이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는 시간이거든요. 특히 저녁에 물 안 마시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땐 얼음 한 조각만 입에 물고 계세요. 목마른 느낌이 좀 나아집니다. 두 번째 주부터는 조금씩 변화가 느껴질 거예요. 오늘은 2번만 갔네? 하는 날이 생깁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말에는 더 자주 간다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주말엔 늦게까지 TV 보고 맥주도 한잔하고 야식도 먹으니까 그래요. 주말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절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릅니다. 여름엔 덥고 목마르니까 저녁에도 물을 마시게 되죠. 이럴 땐 낮에 물을 더 많이 드세요. 에어컨을 적절히 틀어서 밤에 덥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겨울엔 추워서 화장실 가기가 더 싫죠. 그래서 참다가 방광염에 걸리는 분들도 있어요. 침실 온도를 적당히 유지하고 화장실 가는 길에 실내화를 준비해 두세요. 특히 새벽에 차가운 바닥을 맨발로 걸으면 몸이 긴장해서 소변이 더 마려워집니다. 만약 이 모든 방법을 한 달 이상 꾸준히 했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땐 정말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다른 병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당뇨, 심장병, 신장병 같은 것들이 야간뇨를 일으킬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집니다. 제가 4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야간뇨가 해결된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밤에 화장실 가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 꼭 실천해 보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선생님 덕분에 잘 잡니다. 이런 댓글 볼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방법 꼭 기억하세요. 저녁 7시 이후 물 안 마시기, 다리 올리기, 잠들기 전 화장실 가기, 침대에서 휴대폰 안 보기, 5분 참기. 이 방법들을 크게 써서 냉장고나 침실에 붙여두세요. 매일 저녁 체크리스트처럼 확인하면서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2주만 지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겁니다. 혹시 실패할까봐 걱정되시나요?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만 나아지면 됩니다. 오늘은 물 한 잔 덜 마셨다. 내일은 다리도 올려봤다.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세요. 어느새 모든 방법을 자연스럽게 하고 계실 거예요. 야간뇨로 고생하시는 분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친구분들 중에도 밤에 화장실 가는 것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 수 있어요. 목도 마르고 습관대로 자꾸 물 마시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일주일만 참으면 몸이 적응합니다. 2주가 지나면 정말 되네? 하실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변화도 알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밤을 만들어가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건강 정보를 계속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정보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한 달 후에는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편안한 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푹 주무세요. 감사합니다.